그날 저는 새벽 5시 반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없이요. 칠신넷 박훈식 그게 제 이름입니다. 15년 전 아내와 사별한 뒤로 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눈을 뜹니다. 누가 깨우지 않아도 몸이 알아서 움직이죠. 침대 옆 서랍장 위에는 아내가 쓰던 앞치마가 놓여 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랬지만 버릴 수가 없더군요. 저는 그 앞치마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침은 간단했습니다. 식빵 한 장에 우유 한 잔. 텔레비전을 켜고 뉴스를 봤습니다. 아나운서가 뭐라 하는지는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소리가 있으면 덜 외로웠거든요. 혼자 먹는 밥은 참 빨리 식습니다. 아무리 뜨겁게 데워도 금방 차가워지더군요. 8시 반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동네 공원까지는 걸어서 10분. 요즘은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아서 천천히 걷습니다. 공원에는 벌써 몇 사람이 나와 있었습니다. 운동하는 사람, 강아지 산책시키는 사람. 다들 바쁘게 움직이더군요. 저는 늘 앉던 벤치로 갔습니다. 공원 한가운데 은행나무 아래 있는 그 벤치요. 거기 앉으면 사람들이 잘 보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 뛰어노는 아이들. 저는 그냥 그 모습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요. 오늘도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쁠 거라는 생각에 그만뒀죠.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든 사이가 됐으니까요. 저는 그냥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더군요. 세상은 계속 돌아가는데 저만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혹시 여기 자주 나오세요?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밝은 미소, 따뜻한 목소리, 단정한 옷차림. 하지만 제 눈엔 어딘가 쓸쓸해 보이는 눈빛이 담겼습니다. 네, 가끔 나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매일 나오지만 괜히 그렇게 말하기가 쑥스러웠거든요. 저도 요즘 자주 나와요. 이 공원 참 좋죠? 조용하고. 그녀는 제 옆에 살짝 앉았습니다. 저는 어색해서 몸을 약간 옆으로 비켰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뭐라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죠. 날씨 좋네요, 아저씨. 네. 요즘 단풍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러게요. 대화는 거기서 끊겼습니다. 저는 시계를 슬쩍 봤습니다. 어서 가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럼 저는 이만 일어서려는 순간 그녀가 말했습니다. 아저씨, 내일도 여기 나오세요? 네? 아, 글쎄요. 그럼 또 뵐 수 있겠네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손을 흔들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뭐지, 저 사람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은 어제 남은 국에 밥 한 공기. 텔레비전을 켜고 드라마를 봤지만 내용이 하나도 머릿속에 안 들어왔습니다. 자꾸 오늘 만난 그 여자가 생각났습니다. 왜 저한테 말을 걸었을까? 왜 내일도 나오냐고 물었을까? 이상한 여자네. 하지만 묘하게도 오늘 하루가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공원에 나가볼까?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여자가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그녀 앞에서 무릎까지 꿇게 될 거라는 걸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눈을 떴습니다. 그날 저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발걸음이 저절로 빨라지더군요. 칠신넷 먹은 노인이 뭐가 그리 급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 앉았던 그 벤치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없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 20분 혹시 안 오는 건가? 어제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나? 그때였습니다. 또 뵙네요, 아저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환하게 웃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어색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편안한 모습이었죠. 저 정미란이라고 해요, 미란. 아, 저는 박훈식입니다. 훈식 선생님. 좋은 이름이네요. 그녀는 제 이름을 부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참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심 어린 미소 같았죠. 선생님은 여기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네, 30년 넘었습니다. 와, 그럼 이 동네 터줏대감이시네요. 저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란 씨는 예전에 시장에서 일했다고 했습니다. 주방 보조일이었다고요. 좋아하는 음식, 싫어하는 날씨,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까지 소소한 이야기들이었지만 저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이틀에 한 번씩 만났습니다. 처음엔 우연처럼 느껴졌지만 나중엔 약속처럼 변했죠. 사흘째 되는 날 미란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오늘 시장 가실 거예요? 저랑 같이 가요.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더군요. 좋습니다. 우리는 함께 재래시장에 갔습니다. 미란 씨는 이것저것 구경하며 제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뭘 좋아하세요? 저요? 글쎄요, 그냥 평범한 반찬이면 됩니다. 그럼 제가 맛있는 것 좀 골라드릴게요. 그녀는 능숙하게 채소를 고르고 생선 가게 아저씨와 농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었을 때도 이랬었지. 시장을 나오며 미란 씨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혹시 커피 좋아하세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저 아는 곳 있는데 거기 가요. 조용하고 좋아요. 작은 카페였습니다. 손님도 별로 없고 조용했죠.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차 2잔을 시켰습니다. 선생님,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미란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내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데 바빠서 자주 못 봅니다. 그러시구나. 미란 씨의 눈빛이 조금 슬퍼 보였습니다. 외롭지 않으세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외롭죠. 매일이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내기가 쉽지 않더군요. 미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사람은요, 나이 들어도 마음은 똑같아요.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건 다 똑같아요.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미란 씨도 외로우십니까? 네, 저도 참 외로웠거든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은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더 자주 만났습니다. 아침 산책도 함께하고 시장도 함께 보고 가끔은 이 작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미란 씨에게 아내와의 추억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함께 살았던 날들, 마지막 순간까지. 미란 씨는 잘 들어줬습니다. 중간에 끊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죠. 아들 이야기도 했습니다. 명절에도 바쁘다며 안 오는 아들. 전화해도 3분을 못 넘기는 아들. 서운하시겠어요.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서운하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바쁜 걸 어떻게 해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랜만에 제 마음을 꺼내 보이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게 이렇게 편할 수 있다는 걸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미란 씨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웃을 때도 눈가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 같았죠. 미란 씨 혹시 무슨 일 있으십니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미란 씨의 슬픈 눈빛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이틀 뒤 미란 씨는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공원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없는 하루가 얼마나 긴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미란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저는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서요, 미란 씨가 올 거라 믿으며. 하지만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늦는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그녀는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미란 씨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더군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대화에서 제가 실수한 게 있었나? 불편하게 만든 말이 있었나? 이틀째 되는 날도 저는 공원에 나갔습니다. 같은 시간, 같은 벤치하지만 미란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미란 씨, 저 박훈식입니다. 혹시 괜찮으신지 궁금해서요. 연락 주세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사흘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프신 건 아닐까?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란 씨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요.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가족은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제대로 모릅니다. 저는 그저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을 뿐입니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집에 들렀습니다. 명절 차례 준비 때문이었죠.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왔니?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준혁이는 냉장고를 열고 이것저것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냥 그렇지. 건강은 괜찮으시고요? 응, 괜찮아. 대화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준혁아, 사실 요즘 아는 사람이 생겼어. 네? 준혁이가 냉장고 문을 닫으며 저를 봤습니다. 공원에서 만난 분인데 같이 산책도 하고 그래. 아버지 준혁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나이 생각 좀 하세요, 나이. 74이시잖아요. 동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 만나면 안 되나? 그게 아니라 체면이란 게 있잖아요. 체면?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는 명절에도 안 오면서 이제 와서 체면을 이야기하는구나. 아버지, 됐다 나가거라. 준혁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곧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이 체면.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남의 눈치를 봐야 하나? 74시면 사람 만나면 안 되나? 외로우면 안 되나? 저는 다시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혹시 미란 씨가 나와 있을까 싶어서요. 벤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미란 씨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아는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수척한 얼굴, 창백한 안색, 눈가에 희미하게 보이는 멍자국.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미란 씨,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선생님,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습니까? 미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한참 만에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숨긴 게 있어요.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들어야 할지 두려웠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미란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사실 여기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남편이 제게 손찌검을 했거든요.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손찌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망쳐 나왔어요. 집도 돈도 누구에게 기대지도 못하고 이 동네에 겨우 방 하나 얻어서 지내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공원에서 저에게 먼저 말을 건 이유, 항상 밝게 웃던 이유, 갑자기 연락이 없었던 이유, 모든 게 이해되었습니다. 저 혹시 너무 패만 끼친 건 아니죠? 미란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미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페라니오, 이제는 제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미란 씨와 함께 걸었습니다. 공원을 나와 조용한 골목길을 지나 그녀가 사는 곳으로요 반지하였습니다. 좁은 계단을 내려가니 낡은 철문이 보이더군요. 여기서 지내셨습니까? 네, 여기라도 있어서 다행이에요. 미란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들어가서 쉬세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말을 들어주셔서. 천만에요. 푹 쉬십시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란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수척한 얼굴, 눈가에 멍 자국 떨리던 목소리.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 사람을 혼자 두지 않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란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란 씨, 저 박훈식입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십니까? 네, 선생님. 제 집으로 오시겠습니까? 할 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 뒤 미란 씨가 집에 왔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나아 보였지만 여전히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앉으십시오. 저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따뜻한 차 2잔을 준비했죠. 미란 씨, 네, 선생님. 어제 하신 말씀 더 자세히 들어도 되겠습니까? 미란 씨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직장을 잃었어요. 그때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했죠. 처음엔 욕설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손찌검이 시작됐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습니다.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나왔어요. 친구들한테도 말 못했어요. 창피하고 제가 실패한 사람 같아서요. 미란 씨, 이 동네에 겨우 방 하나 얻어서 숨어 지냈어요. 그러다 공원에서 선생님을 봤죠. 선생님이 벤치에 혼자 앉아 계신 모습이 왠지 저랑 비슷해 보였어요. 그래서 용기 내서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사람답게 사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선생님을 이용한 건 아닌가 싶어서, 혼자 패만 끼친 건 아닌가 싶어서. 미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란 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왜 이러세요? 미란 씨가 깜짝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페라니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날이 옵니다. 선생님, 이제는 제가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미란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작은 어깨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은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선생님, 이제는 당신이 기댈 곳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겠습니다. 미란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냥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있었습니다. 한참 뒤 미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짐이 되는 건 아닐까요? 짐이요? 저는 웃었습니다. 미란 씨, 저는 15년 동안 혼자 살았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기대지 않고요.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사람다워진다는 걸요. 그러니 제게 기대세요. 우리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는 진짜 동반자가 됩시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진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미란 씨를 제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내가 쓰던 방을 정리하고 그곳을 미란 씨의 공간으로 만들었죠. 미란 씨는 천천히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저녁 산책을 했습니다. 15년 만에 제 집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누군가를 보듬고 책임질 수 있다는 걸. 70평생 저는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진짜 용기란 누군가의 외로움을 알아보고 그 사람 곁에 서는 것이라는 걸요. 그날 제 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 집답다는 느낌이었죠. 선생님, 저녁 준비할게요. 미란 씨의 목소리가 주방에서 들려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니에요. 앉아 계세요. 저는 거실에 앉아 주방에서 일하는 미란 씨를 바라봤습니다. 채소 씻는 소리, 도마 위로 떨어지는 칼 소리, 끓는 국물 소리. 그 평범한 소리들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예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들 준혁이가 갑자기 집에 들렀습니다. 아버지 계세요? 왔니? 준혁이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있는 미란 씨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준혁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준혁아, 이분은 정미란 씨야. 내가 전에 말했던 분이시고.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준혁이는 저를 현관 쪽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을 집에 들이시다니. 처음 보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이고.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준혁아, 너는 바빠서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명절에도 안 오고 전화도 제대로 안 받고. 아버지, 이제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이분은 나의 동반자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고. 준혁이는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걸 처음 들었을 겁니다. 내가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 아빠는 안다. 하지만 이제 아빠도 내 삶을 살고 싶구나. 준혁이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셋은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어색했지만 미란 씨가 준비한 음식은 따뜻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미란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이는 대답 없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숟가락, 두 숟가락 먹을수록 준혁이의 표정이 조금씩 풀리는 게 보였습니다. 맛있네요. 준혁이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 씨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이후 준혁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들러서 밥을 먹고 가곤 했죠. 아버지, 요즘 표정이 좋아 보이세요? 어느 날 준혁이가 말했습니다.
그런가? 내 예전보다 훨씬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설거지하는 미란 씨를 봤습니다. 그래, 요즘 좋아. 그렇게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어느새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미란 씨와 저는 평범한 일상을 함께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차를 마시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저녁엔 산책을 했습니다. 미란 씨는 점차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눈가의 그림자도 사라졌고 목소리에도 생기가 돌았죠. 선생님, 제가 요즘 너무 행복해요. 어느 날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첫눈이 내렸습니다. 선생님, 눈이에요? 미란 씨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공원에 나가볼까요? 좋아요. 우리는 공원으로 나갔습니다. 처음 만났던 그 벤치로요.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앉았습니다. 벤치에 쌓인 눈을 털어내고요. 선생님, 네. 저 이제 괜찮아요. 선생님 덕분에 다시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미란 씨, 나도 당신 덕분에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낍니다. 저는 미란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지만 따뜻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앉아 내리는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 사랑이 사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돈도 체면도 체력도 아니라 서로의 외로움을 알아주는 마음, 그 한 사람입니다. 70평생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나이가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알아보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걸요. 여러분의 황혼에도 따뜻한 손 하나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을은 이제 시작입니다.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앉아서 조용히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겨울이었습니다. 사랑에는 때가 없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